저는 철없던 시절에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가졌던 자격지심으로 인해 저질렀던 행동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절친한 예지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지와 저는 각자에게 5살 차이 나는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예진의 오빠와 저의 오빠는 4살 때 같은 어린이집 같은 반이었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오빠 둘이 유독 친했다고 합니다. 항상 둘이서 붙어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와 예지 엄마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두 분 다 임신을 하고 있어서 더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가 예진의 엄마와 친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빠들도 친해지게 되었고 그 뒤 태어난 예지와 저도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지냈고 명절 때에도 항상 찾아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저와 예지는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비밀이 없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어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까지 저희는 같은 학교를 나왔고 둘 중 누군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이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도 항상 해주었죠. 대학 입시 시절에도 같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런데 예지는 수능 때 실수를 하고 말았고 저는 수능날 원했던 성적 그대로 나와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습니다. 저는 예지가 재수를 하는 동안 지치지 말라고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수험생 생활을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지와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되면 예지 앞에서는 최대한 대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거나 혼자 즐기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일로 예지와 멀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지는 또다시 수능날 실수를 하고 말았고 원래 목표로 했던 대학보다 조금 더 낮은 대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자꾸 예지가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에게 연락이 뜸해지면서 저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또래 남자애들보다 성숙한 모습이었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동안 연락이 없던 예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직까지 주변에 말을 안 했었는데 한참 동안 연락을 못한 예지의 전화에 반가워서 이것저것 말하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지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축하해 주더군요. 서로 거리가 있다 보니 다시 예전처럼 자주는 못 만나도 연락은 다시 예전처럼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전하다 어느새 예지에게 학교 때처럼 연애 상담도 하게 되었어요. 저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였거든요. 성인이 된 후 하게 된 연애는 어렸을 때 한 풋사랑과 다르게 참 깊고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싸우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지에게 고민 상담을 했고 예지는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죠. 저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인 예지를 빨리 남자친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둘을 소개해줄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저와 햇수로 3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지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를 소개해준 날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고서 남자친구가 점점 저와의 약속을 피하려고만 하고 연락도 뜸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에 속상해서 예지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며 펑펑 울었고 예지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남자친구 욕을 저보다 더 심하게 했어요. 예지가 그러더군요. 그런 놈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헤어지라고. 저도 솔직히 그러고는 싶은데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의 거짓말이 심해져서 헤어질 것을 각오하며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헤어지자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헤어진 것이나 다름없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였어요. 그래도 저는 깔끔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묻고 끝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몇 달 못 보고 지냈다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어색했어요. 서로 말을 아끼고 있다가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남자친구가 가지러 갔고 그 짧은 사이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의 주인공은 바로 예지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예지 옆에 하트를 많이도 붙여놓았더라고요. 솔직히 하트가 없었다면 그 둘의 사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둘을 소개해주고 나서 둘이 많이 친해져서 저 빼고도 다른 친구들하고도 만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를 위로한답시고 남자친구 욕을 해주긴 했어도 친구로서는 괜찮은 애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많이 서운했는데 예지 맘이 그렇다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둔해서가 아니라 둘의 관계를 1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예지는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자친구가 자리로 돌아오기 전 저는 핸드폰을 들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화장실을 가는 줄 알고 있더군요. 맞아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함께 공유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그대로여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숨겨진 문자 내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그날 이후로 둘은 저를 핑계대며 가끔씩 만나기 시작했고 3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솔직히 그 내용을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믿고 핸드폰을 보지 않았던 게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눈치를 챈 남자친구가 화장실 문을 세게 치면서 문을 열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친 폰으로 예지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받자마자 헤어졌어? 빨리 전화한 거 보면 쿨하게 끝냈나 봐. 내가 그동안 세뇌시켜놔서 끝내는데 힘 안 들었지? 왜 말이 없어? 여보세요? 나야. 하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둘한테 속았다는 배신감에 저는 핸드폰을 변기 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문을 열자 뻔뻔한 놈이 저를 보고 사과를 하더니 자기 폰이 변기에 빠져있는 것을 보더니 저를 밀치고 그걸 꺼내더군요. 더러운 자식,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야지. 내 친구가 그렇게 좋았으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야 했던 거 아니야? 그게 나에 대한 예의 아니야? 넌 앞으로 네 앞길이 평탄치 않을 줄 알아. 하고 뒤돌아서는데 이놈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뻔뻔하게 말을 하더군요. 네가 눈치채지 못하고 매달렸으면서 왜 이래? 그걸 말이라고 해?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매달린 게 아니고 네가 질질 끌면서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다 됐고.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예지 결혼할 남자 있는 거. 예지가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뭐? 너 지금 분해서 거짓말하는데 웃기지 마. 너 정말 멍청하다. 예지 임신했어. 곧 결혼해. 아,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해. 그 애가 네 애일 수도 있겠다. 너희 참 무서운 애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지는 저에게 느끼는 자격지심과 질투심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더군요. 그놈은 제 말을 듣고 서둘러 카페를 나가더군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휴대폰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는 저희 오빠와 예진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를 보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 두 오빠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꺼이꺼이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진정이 되고 난 후 울면서 오빠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오빠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휴대폰에 저장해두었던 그 둘이 했던 것들을 보여주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거냐고 예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오빠는 저를 달랬고 예지 오빠는 굳은 얼굴로 저희 집에서 나가 자신의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친했던 사이인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퇴근하셨는데 만신창이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오빠에게 상황을 들으시고는 부모님도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있었고 저희 가족도 친자식처럼 생각했던 예지에게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거짓말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대로 화가 나셔서 곧바로 예진의 집에 찾아가려고 나가려는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예진의 오빠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아빠는 쟤는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냐? 라고 하셨고 오빠는 우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건 예진의 오빠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진의 오빠 뒤로는 맞았는지 눈물범벅에 엉망이 된 예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지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저를 째려보더군요. 예지의 오빠는 예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뻔뻔하고 더러운 계집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친구였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다들 알잖아요. 쟤도 남자친구한테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나한테 넘어온 거지. 제가 잘했으면 나한테 넘어왔겠어요? 저는 그런 예지를 보고 미친년처럼 울며 꺼지라고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제 앞에 예진의 오빠가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를 친자식처럼 생각해주시고 아껴주셨던 분들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자신의 오빠 옆에서 오빠가 왜 무릎을 꿇는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저 가식적인 애 남자친구 뺏은 게 다들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넌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니? 라며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듣고 있던 저희 가족 다들 화가 너무 나서 뭐라고 하려는 순간 예진의 오빠가 일어나더니 예지의 뺨을 때리더군요. 뺨을 한 대 맞더니 예지가 비틀거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예지 오빠가 너 잘못한 거야. 무릎 꿇고 빌어. 라고 했더니 지호 오빠 보고 내가 왜? 난 내가 재수할 때부터 응원의 메시지랍시고 가식 떨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절대 안 해. 라고 예지가 말하자 뺨을 한 대 더 맞았습니다. 한 대 더 맞더니 조용해진 예지 앞에서 오빠가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도 다 말씀드리고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예지를 질질 끌고 데리고 나가더군요. 엄마 아빠도 오빠도 놀라서 순간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엄마가 예지 집에 전화해서 아줌마한테 따지면서 말하다 결국 어른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예지의 비밀을 털어놨어요. 지금 예지가 임신 중인데 누구 애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 아줌마 예지 임신이란 말에 놀랐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니까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3일 정도가 지난 뒤 갑자기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물밀듯이 쏟아져 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바람핀 사실이 SNS에 올라가 개망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난리가 난 다음날 저희 오빠가 화가 나서 제 전화로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남자친구와 오빠는 말을 나누게 되었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빠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화가 나서 카페에서 큰 소리로 여자친구의 절친이랑 바람난 더러운 자식이 이놈이입니다. 짐승만도 못해서 더러운 짓을 벌여놓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네요.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을 가리고서는 서둘러 그 카페를 빠져나갔다고 하고 오빠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SNS 페이지에 이 더러운 진실을 제보했다고 해요. 물론 충격적인 게시물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고 저희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제 남자친구인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이 자식이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2명이나 더 있었더라고요. 오빠가 제보한 SNS 게시물에 그 2명의 여자분이 댓글을 달게 되었고 그 남자놈은 더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예지였고 전화를 받자 예지는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을 하나 싶어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잠깐 돌았었어. 내 자격지심에 못 이겨서 그런 짓을 저질렀나 봐. 김예지, 내가 너 재수 생활할 때 항상 보내줬던 응원 메시지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그렇게 꼬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마음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넌 평생 그렇게 살면서 자격지심에 갇혀 살길 바래. 너와 함께했던 나의 추억들은 아깝지 않지만 너로 인해 너의 오빠부터 해서 너의 부모님까지 나에게 소중한 인연들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면 난 정말 너가 죽도록 미워. 이제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아줘. 하나 고마운 게 있다. 너 아니었으면 그놈이 개쓰레기였다는 거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고맙다. 내가 진흙탕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해준 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너 임신한 애 그 애인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했더니 갑자기 마구 울더군요. 제 짐작으론 그 애가 그놈 애인 것 같았어요. 울고 있는 모습도 너무 싫어서 그냥 두고 들어와 버렸어요. 며칠 후 들었는데 결혼은 파혼당하고 죽는다고 약먹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아이는 유산이 되고 팔다리 골절되어서 병원 신세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SNS에는 남자친구가 4명의 여자와 양다리를 걸쳤다고만 나와 있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예지가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폈다는 게 소문이 돌았어요. 예지는 그 이후로 죽은 듯이 산다고 들었네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예지 덕분에 그놈한테 벗어날 수도 있었구나 싶더군요. 저를 힘들게 하려고 저질렀던 행동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었네요.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지 어쨌든 예진애는 저희 부모님들과도 인연을 끊고 오빠들도 인연을 끊은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저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고 연애를 해도 너무 퍼주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이쁜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예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 많이 자책을 하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친구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더 충격적인 것은 몸에도 몹쓸 짓을 해서 결국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놈은 듣고도 믿기지는 않았지만 몸을 파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지에 대해 앙금은 남아있지만 저도 모르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굳게 닫혀버렸던 저의 마음에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는데 예지의 근황을 듣고 나서는 기분이 묘하더군요. 한 번은 만나볼까 고민도 했는데 다시 만난다는 것은 저도 예지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